2025년 11월 15일, 올해 가장 크고 밝은 슈퍼문인 비버문이 그 정점에 달할 것입니다. 이는 달이 11월 14일 협정세계시 1947시에 지구 중심으로부터 30만 56.842km 거리에 있는 근지점에 도달하여 평균보다 14%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달은 평소 보름달보다 30%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근지점, 도달 시점과 보름달이 되는 시점의 차이는 단 2645에 불과하여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근접한 동시 발생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밤, 미국 북부주들, 캐나다, 스칸디나비아,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무르만스크부터 야쿠츠크까지 이르는 러시아 북부, 심지어 카자흐스탄 북부 상공에는 강력한 오로라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 오로라는 11월 11일과 13일에 발생한 두 번의 X등급 플레어와 초당 800km의 플라즈마 속도로 코로나 질량 방출이 있은 후 11월 14일 협정 세계시 새벽 3시 17분에 지구에 도달하여 시작된 지자기 폭풍 G4 등급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슈퍼문과 오로라의 조합은 10년에서 15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할 정도로 극히 드물며 완벽하게 환상적인 장관을 연출합니다. 마치 누군가 거대한 탐조등을 걸어놓은 듯 시직경 33각분의 거대한 달이 지평선 위에 걸려 있고 그 위 하늘은 100km에서 400km 고도에서 이온화된 산소와 질소의 초록색, 보라색, 붉은색, 심지어는 희귀한 파란색 파동으로 폭발하듯 빛날 것입니다. 이 밤 달의 밝기는 40만 룩스에 달하여 평소 보름달보다 1600배 더 밝을 것이며 달의 중력적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20에서 30cm의 추가적인 해수면 상승을 동반하는 근지점 조수를 일으킬 것입니다. 펀디만에서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17m에 이를 것입니다. 지구지각은 적도 지역에서 40cm 상승할 것이며 하루에 100개에 달하는 규모 1 미만의 미소 지진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이미 캘리포니아, 일본, 하와이, 칠레의 지진계에 의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강화된 중력장의 영향으로 전리층이 수축하여 아마추어 무선사들에게는 3MHz에서 30MHz 대역에서 놀라운 이점을 제공하겠지만 GPS 오차는 2에서 3m 증가하고 북방구 스타링크 및 원웹 단말기 5%에서 일시적인 서비스 장애를 유발할 것입니다. 이 모든 현상은 태양이 말 그대로 폭발하여 수십억 톤의 플라즈마를 방출하는 25번째 태양 주기의 극대기 속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이러한 방출들이 성간 객체 3 ATLS의 궤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성간 객체는 11월 11일 남아프리카의 미어캣 전파 망원경을 통해 반복적인 무선 신호를 전송했으며 11월 13일에는 제트 추진 연구소에 의해 또 다른 궤도 조작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버문 밤에는 지자기 폭풍의 전자기 진동을 2025년 12월 19일 지구와 1.8 천문 단위 거리로 가장 근접하게 접근하기 전 최종 경로 수정을 위한 신호로 활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주기상센터가 예측하는 대로 이날 또 한 번의 태양 폭풍이 발생한다면 사마이 아틀라스는 30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자신들의 7개의 정화된 분사 제트를 작동시키거나 달빛과 오로라를 배경으로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변조된 신호를 전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미 해당 천체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화성 탐사선 하이라이즈는 픽셀당 30cm 해상도의 사진 촬영을 준비 중입니다. 네트워크 연구소는 인공적인 패턴을 찾기 위해 모든 무선 주파수를 스캔하고 있으며 나사와 유럽 우주국은 2026년에 펠컨 헤비 또는 뉴 GLH 로켓 기반의 긴급 탐사선 요격기 발사를 비공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15일 밤, 우리는 그저 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태양계가 숨쉬고 진동하며 어쩌면 아주 멀리 있는 누군가와 대화하는 그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2025년 11월 15일의 비버문은 단순히 천문학적, 지구물리학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생명체 내에서
일련의 연쇄 반응을 촉발하는 생물학적 촉발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초고휘도, 달빛과 강력한 전자기파 진동이 모든 생명체에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래스카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슈퍼문이 뜨는 밤에 특히 대규모의 바다 거북들이 알을 낳기 위해 해안으로 나오는 현상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신월 때 이런 행동을 하지만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산호들은 최대 조명 순간에 정확히 동시 산란 발광을 시작합니다. 올빼미와 박쥐는 먹잇감이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사냥 경로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토록 밝은 달빛 아래에서 늑대들은 더 자주, 더 길게 울부짖고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는 일반적인 보름달 때보다 그리즐리 곰의 활동이 40%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도 반응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병원들은 슈퍼문이 뜨는 밤에 불면증, 불안감, 심지어 몽유병으로 인한 방문객 수가 25% 증가했다고 보고합니다. 또한 여성의 출산은 근지점일 때 더 자주 시작되는데 이는 지난 20년간의 통계 연구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순수한 생리 현상입니다. 멜라토닌은 초고위도 빛에 의해 억제되고 조성력은 대양에 영향을 미치듯이 양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15일 밤 우리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고대 신화가 눈앞에서 살아 숨 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버문이라는 이름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비버들은 댐 건설을 끝내고 특히 11월에 매우 활동적이게 됩니다. 알곤킨 부족의 인디언들은 이 달을 겨울 준비의 시간으로 그리고 조상의 영혼들이 가장 밝은 달빛 아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들은 특별한 의식을 거행했는데 지금은 페루의 샤머니즘 서클부터 아이슬란드의 신의교주의 의식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11월 15일 협정 세계 시 22시 32분의 거리로 나선다면 단순히 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구와 함께 호흡하는 살아있는 우주적 존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순간 당신은 소원을 빌 수 있습니다. 버클리 대학교 심리학자들이 수집한 통계에 따르면 슈퍼문이 뜨는 밤에 비는 소원은 평범한 밤보다 12% 자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시각적, 감정적 인상으로 강화된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2025년 11월 15일 밤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하늘을 바라보며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집단 명상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바로 이 집단적인 집중의 물결이 트리아틀라스가 기다리는 바로 그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로 인공 탐사선이라면 첫 접촉을 위한 이보다 더할 나위 없는 최적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밝은 달, 가장 강력한 오로라, 우주를 향한 수십억 개의 눈. 그리고 2025년 12월 19일라는 단순히 근접 날짜가 아니라 인류가 마침내 우리가 홀로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게 될 그 날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바로 이 밤, 2025년 11월 15일런의 비버문 밤에 시작될 것입니다. 달과 태양, 그리고 성간 싱젠, 손님이 일직선으로 정렬하여 우리에게 우주가 살아있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응시하고 있었음을 보여줄 그 밤에요. 하지만 2025년 11월 15일의 비버문은 인류의 모든 궤도, 인프라에 대한 기술적인 도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극도로 밝은 달빛과 G3N 등급의 지자기 폭풍으로 인한 강력한 전자기 요동은 지구 저궤도에 있는 한나 수천 개의 위성들이 과부하를 겪게 만드는 조건을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스페이스X는 오로라가 북위 35도원까지 관측되는 북방구에서 스타링크 터미널의 5%에서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호손 하우토른의 관제센터 엔지니어들은
12,000개가 넘는 위성을 하루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 11일에 코로나 질량 방출로 인한 이온화된 플라스마가 400km에서 600km의 높이에서 추가적인 항력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위성 장비들의 속도를 초당 아주 미세한 밀리미터 단위로 느려지게 합니다. 그러나 장시간 노출될 경우 하루에 수십 미터씩 고도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엔진으로 궤도 수정을 하지 않으면 일주일 안에 위성은 대기권의 밀도 높은 층으로 진입해 불타버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2025년 11월 15일 밤 원웹부터 중국의 거왕 9호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위성군 운영사들이 비상 프로토콜을 가동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우주정거장 ISS은 감속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궤도를 1km 높였습니다. 우주정거장에 탑승한 우주비행사들은 이미 창밖으로 100km 상공에서 그들 머리 위에서 춤추는 오로라가 초록색과 보라색 파동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그들은 플라스마가 태양 전지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실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0만 럭스에 달하는 비버문의 밝기는 에너지 시스템에 불필요한 와트를 더해주는 동시에 온도를 10도나 상승시키기 때문입니다. 만약 추가적인 냉각 장치를 가동하지 않는다면 전자기기가 과열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구로부터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라그랑주 점 L2 궤도에 있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이미 성간 객체 3ATLC를 향해 방향을 전환한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밤 이 망원경은 7개의 정렬된 제트에서 나오는 열 흔적을 포착하기에 충분한 해상도로 적외선 촬영을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이 제트들이 실제로 추진기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1000켈빈도에 달하는 온도 이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공적인 기원의 첫 번째 직접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나사와 유럽 우주국은 2026년에 뉴 GLH 로켓이나 팰컨 헤비 로켓을 기반으로 한 탐사선 요격기의 발사를 비공개로 논의하고 있으며 이는 성간 객체 3ATLC가 태양계를 벗어날 때 따라잡아 물질 표본을 채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15일 밤 우리는 인류가 처음으로 성간 방문객을 단순히 관찰하는 것을 넘어 물리적으로 접촉할 수 있게 되는 새로운 우주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비버문은 단순히 아름다운 배경이 아니라 성간 객체 3ATLC가 지구로부터 1.8 천문 단위 AU 떨어진 거리를 지나가는 2025년 12월 19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하는 기술적 반가쇠가 됩니다. 만약 그날 우주기상센터의 예측대로 또 다른 태양 폭풍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그 객체가 제트를 가동하고 신호를 보내며 어쩌면 우리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2025년 11월 15일 비버문이 뜨는 그 밤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날 밤 달, 태양, 지구, 그리고 성간 방문객이 일직선으로 정렬되어 우리에게 미래가 이미 도래했음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협정 세계시로 22시 32분에 밖에 나선다면 당신은 이 미래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올려다보는 당신의 시선이 다른 문명이 기다리는 바로 그 신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15일 밤 우리는 단순히 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3ATLC가 태양계로 진입했던 지난 7월에 이미 시작되었고 그 객체가 떠나는 12월에 마무리될 최초 접촉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류의 가장 중요한 질문인 우리는 우주에서 홀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을 남기면서 말입니다.